반갑습니다. 이영섭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K리그 1 개막이 지난 토요일날 펼쳐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개막한 K리그 1 앞으로 9개월간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올 시즌 저는 K리그2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볼까 했는데 K리그 1이 또 먼저 개막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저 K리그2 매니아인 리영섭이 K리그 1 1라운드를 보고 감히 예측하는 우승 후보와 강등 후보 뽑아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볼 건데, 이번 1라운드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죠. 작년에 못했던 팀들이 잘했던 팀들을 그냥 싹 다 잡아버렸는데, 이게 이제 올 시즌 K리그 1이 나가는 방향이다 라고 또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개막전인 포항과 대전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포항은 2023년 시즌에는 이제 준우승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박태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조금 이제 팀이 약간 좀 무너지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6위를 했고, 지금 이제 아챔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반면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안 좋았다가 이제 황선홍 감독이 시즌 중반에 부임을 하면서 그야말로 완전 바뀐 모습, 환골탈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 하스부터 사실 대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시즌 초반부터 보여준다.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 포항을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전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대전이 포항을 꺾은 게 무려 15년 만이고요. 2010년 4월 이후로 대전이 포항을, 그것도 포항 홈에서 3대 0 대승을 거뒀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일단 대전은 올 시즌 영입이 아주 인상적인데, 주민규, 또 정재희, 박규현 등등 해서 이제 좋은 선수들 영입했고요. 그 결과가 1라운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규 선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대전과는 또 잘 맞는다라는 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에 대전의 멤버가 굉장히 좋고, 황선홍 감독의 그런 지도력으로 앞으로 대전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 또 기대가 되는 반면 포항은 사실 경기에서 점유율은 높았고요. 완델손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회를 만들면 뭐하냐고, 앞에서 공격수들이 제대로 그걸 주워먹지를 못하는데, 특히 이호재, 이분은 슈팅 7개 때렸는데 그중에 유효 슈팅 1개고요. 어디로 나갈지가 몰라. 그야말로 난사하는 슈팅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또 준익요, 작년에 이제 충남 아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아직 K리그 1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포항 이번 공격수들이 글쎄요, 아직까지 1라운드긴 하지만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제주와 서울인데, 사실 작년만 놓고 보면 서울은 성적이 좋았고요. 제주는 성적이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작년에 상암에 가서 이 서울 경기를 꽤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을 볼 때마다, 아니 서울이 원래 이제 못하는 팀인데 갈 때마다 이기는 거야. 왜 어떻게 이기지? 근데 딱 그걸 내가 알았잖아. 기성용이 부상으로 빠진 시점부터 서울이 약간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성용이 다시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성용 선수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서울은 기성용이 선발이 아니라 벤치로 가야 됩니다. 확실히 나이를 속일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 링가드도 뭐 번뜩이는 플레이를 몇 번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링가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확실히 골을 넣어줄 선수가 일류첸코가 떠났기 때문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루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회를 만들어도 뭔가 못 믿어. 골을 넣을 거라는 확신이 저는 없거든요. 제주전에서도 기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넣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서울에서 조금 이적이 의문인 게, 이제 문선민, 또 김진수. 문선민, 오케이, 공격에서 뭔가 빠른 기동력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봐. 근데 김진수는 굳이 영입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도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 이 라인을 가동했는데, 결과는 뭐 그렇게 패배로 이어졌고, 일단 이 수비 라인을 올 시즌 유지한다면 서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개선할 여지가 있고, 그나마 중앙에서 정승원이 이제 미드필더를 이렇게 받쳐주니까 좀 버티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서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골키퍼가 너무 좀 아쉬워요. 서울은 골키퍼도 좀 보강하면 좋겠고요. 반면 제주는 작년과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1라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 홈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더 좋았겠지만 확실히 김학범 감독의 그 짬밥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고, 제주도 이번 시즌 확실한 골게터가 없다는 상황에서 이 공격이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득점이 38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K리그 1에서 최하입니다. 공격이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일단 1라운드에서는 2골 뽑아냈고요. 특히 이제 남태희 선수 이 공수에서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이 인상적이었고, 패스 좋고요. 또 공격 템포 완급 조절하면서 이 제주의 공격을 이끄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골 넣었던 그 김준하 선수, 이 선수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패기 넘치게 바로 골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확실히 작년과 달라진 것 같고, 서울도 작년과 달라졌는데 그게 좀 예전으로 돌아갔다. 좀 그런 모습을 받았고요. 다음은 광주 수원인데, 이 경기는 뭐 0대0 무승부라서 딱히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고, 일단 광주의 헤이스, 눈에 띕니다. 확실히 눈에 띄어. 움직임이 괜찮다는 게 올 시즌 광주에서의 그 공격을 또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는 아사니와 헤이스가 이렇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번의 박인혁 선수, 이분 조금 아쉽습니다. 후반에 단독 찬스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제대로 드리블도 그렇고 슈팅도 때리지 못하는 모습,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이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것 있고, 광주가 현재 아챔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챔과 리그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이 이 올 시즌의 최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무엇보다 광주는 선수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정효 감독이 그 새로운 선수들을 데리고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을지가 또 기대가 되는 광주입니다. 수원FC는 역시 뭐 안데르손, 그냥 눈에 띕니다. 수원도 이번 시즌 물갈이가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5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올 시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경기력에서 보였고요. 안데르손을 제외하면은 솔직히 눈에 띄는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았고, 과연 지동원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을 얼마나 넣어줄 수 있을까? 지동원, 안데르손이 아니라면 어느 선수가 골을 넣어줄 수 있을까? 그게 이번 수원이 좀 헤쳐나가야 될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1라운드의 빅매치죠. K리그1 우승팀 울산과 K리그2 우승팀 안양의 맞대결. 저는 이제 K리그2 매니아 입장에서 사실 안양의 승격이 썩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K리그1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박수를 또 보내주고 싶은데, 이 울산에게 안양이 발리지 않을까? 심지어 또 울산 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딱 봤는데 울산하고 비등비등한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심지어는 극장골 넣으면서 안양이 또 울산을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결코 이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만 보면 있잖아요. 솔직히 울산이 계속해서 밀어붙였지만 안양 역시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뜻에서 결코 뭐 언더독의 반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실력입니다. 저는 안양 선수들의 그런 열정을 굉장히 높게 살고요. 그 집념, 그게 바로 안양의 핵심이거든요. K리그1에서도 충분히 먹힌다라는 사실, K리그1 팬들 안양 긴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작년에 이제 천안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못다 선수 득점왕이었습니다. K리그2 득점왕, K리그1 데뷔해서 바로 그냥 골 넣었습니다. 그만큼 K리그1에서도 충분히 먹힌다는 거 본인이 입증했고요. 못다, 마테우스, 야고, 이 용병들의 합도 좋은 것 같고, K리그1에서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따라서 이 K리그2 팀들이 K리그1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안양이 증명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막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비의 토마스. 안양이 이번에 영입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적 시장에서 안양만큼 또 좋은 영입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울산전의 승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입증한 겁니다. 안양이란 팀이 어떤 팀인지 K리그 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라는 거. 다만 이제 안양의 큰 문제점은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남자로 치면 금방 죽어. 안양은 항상 초반엔 좋아요. 그러다가 여름 슬슬 더워지면서 경기력 슬슬 떨어지다가 경기 후반 가면, 그러니까 시즌 후반 가면은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그것만 잘 버텨낸다면 아마 K리그1에서도 북박이 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울산은 작년 굉장히 우승을 또 많이 했지만 이번 시즌 딱 보니까
사실 작년 후반에도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번 1라운드만 봤을 때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아챔에서도 울산은 완전 동네 북입니다. K리그 우승한 팀이 아챔에서는 완전히 그냥 동네 북이야. 이번 1라운드에서 점유율 높고요. 슈팅 많이 때렸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거는 우승팀으로서의 자격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울산이 이번 시즌 리빌딩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돈 엄청나게 썼고 그동안 있는 선수들 싹 다 팔고 또 새로운 선수들 많이 보강을 했는데, 일단 1라운드만 경기력 놓고 보면 이번 시즌 우승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골게터가 없어요. 허율 선수가 가면 주민규 선수를 대체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규의 그런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남았었는데, 허율이 이거 대체하기는 일단 이번 시즌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용 선수가 역시 그 연륜을 속일 수 없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음에도 확실히 그 경기를 보는 그 템포 조절이라던가 패스 이런 것들이 괜히 이청용이 아니다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울산은 스쿼드가 굉장히 좋은데 이번 시즌은 좀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올 시즌 울산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은 이제 전북과 김천인데요. 이 경기도 결과 꽤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이제 80분에 역전골 딱 터트리면서 2대1 또 짜릿한 역전승 거뒀는데, 작년에 강등 문턱까지 갔던 전북과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김천이 또 맞붙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이 올 시즌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전반 초반에 이런 실점을 하면서 역시 전북 변하지 않았구나. 감독 데리고 와도 선수 해도 변하지 않았구나고 싶었는데,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그 선수들 간의 조직력도 꽤 발이 잘 맞는다라는 모습을 좀 받았습니다. 김천이 스쿼드가 좋고요.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그걸 잘 막아내고 거기에 또 말리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페이스로 경기 이끌어가고, 특히 이제 이승우 선수가 2선에서 물론 골은 넣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경기 템포 조절도 해주고 선수들에게 패스도 이렇게 찔러주는 그런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몇 번 만들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포획 감독, 이분이 이름만 그냥 명성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실력으로 입증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분 하나 온 게 전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포획 감독의 존재감이 아주 대단했다. 물론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일단 그 임팩트는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 시즌 전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김천은 이제 연고지 이전 문제로 좀 뒤숭숭하다가 일단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강등은 피하게 됐는데, 선수들이 또 전역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 입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선수들의 합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 작년에도 성적이 좋았지만 이 전북 경기 보니까 패배는 했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김천입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와 강원은 사실 역시 작년에 강등 문턱 넘었다가 다시 넘어온 대구와 또 준우승에 빛나는 강원 아니겠습니까? 대구의 세징야 극장골에 힘입어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작년부터 대구 경기를 보면 세징야가 극장골을 터뜨려서 비기거나 이기는 경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대구가 끌려가다가 세징야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겨우 패배를 면하거나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징야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언제까지 세징야만 믿고 갈 거냐라는 또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라마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왔고, 사실상 브라질 향후회 아니겠습니까? 그 브라질 선수들의 합이, 그 대구에서 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용병들의 시너지 효과가 이 또 올 시즌 기대가 되고, 그래도 이제 의미를 좀 찾자면, 작년에는 대구가 수비하면서 약간 역습하는 분위기를 노렸다면 올 시즌,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또 골도 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구 올 시즌에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이고, 물론 이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골게터가 없어. 대구도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면서 또 약간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수비에서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한다면 대구도 작년에는 강등권이었지만 올해는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저는 강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년에 시즌 끝나고 너무 아쉬운 게, 아니 윤정환 감독을 도대체 왜 내보낸 거지? 물론 이제 연봉 협상이 잘 안 됐겠지만, 아니 연봉을 더 줘서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준우승한 감독을 어떻게 버리고 내보내고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올릴 생각을 하지? 준우승 팀이? 뭐 이번 시즌 뭐 그냥 놓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본체가 아니고 사실상 정경호 수석 코치가 강원을 이끄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했지만, 글쎄요,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보 감독이 이끄는 팀이 어느 정도로 잘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우리가 뭐 전북이나 뭐 수원, 물론 이제 그 둘과는 좀 비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정경호가 그 코치는 수석 코치까지 이렇게 다 밟았지만 일단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파가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수비가 별로입니다. 막 동선 다 겹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 저도 작년에 그 상암에서 강원 경기를 2번이나 봤는데, 사실 강원은 굉장히 조직력이 탄탄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첫 경기에서는 팀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이거는 좀 시즌이 진행되면서 차차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글쎄요, 전술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 조직력조차도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강원도 준우승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됩니다. 게다가 강원 같은 팀은 시즌 중반 후반 되면은 이제 나중에 선수들의 체력도 막 떨어지는 시점에서 아챔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챔과 리그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작년에 광주가 그랬듯이 자칫하면은 강등권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거기는 이정효 감독이잖아. 근데 여기는 초보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챔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리란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은 이 감독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1라운드 훑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이 감입니다. 감히 예측한 우승 후보와 강등 후보 한번 이제 뽑아볼 건데,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승 후보로는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울산 들어가야죠. 아무리 울산이 재미없는 축구 한다, 뭐 경기력이 개판이다라고 하지만 그 울산의 탄탄한 스쿼드는 감히 어떤 팀이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4년 연속 우승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울산이라면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공격수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만 지어준다면 이번 시즌도 어쩌면 우승을 넘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은 이제 전북인데, 일단은 전북은 감독부터 근본이 있습니다. 이름만 유명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감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전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진 거를 1라운드부터 느낄 수 있었고, 전북 역시 스쿼드가 좋거든요. 오히려 작년에 어떻게 이 스쿼드로 강등권이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 선수들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경기만 봤지만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전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우승 후보는 이 두 팀을 좀 꼽을 수가 있고, 다른 팀들은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뭐 서울이 우승 후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은 이번에 뭐 또 아챔권만 들어가도 대성공인 것 같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강등 후보인데, 이거는 사실 좀 예민하죠. 저는 또 이제 K리그2 매니아로서 K리그1에서 어느 팀이 강등되느냐, 이거는 사실 K리그2 팬들이 오히려 더 민감합니다. 왜냐면 어떤 팀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 승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강등 후보 첫 번째는 강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아무리 수석 코치에서 잘한다 한들 일단 감독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일단 무더운 여름 지나서 체력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강원도 역시 막 스쿼드가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챔과 리그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초보 감독이 그러한 부담감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또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작년에 잘했던 선수, 특히 양민혁, 뭐 황문기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에 없기 때문에 어떤 라이징 스타가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강원에 또 이렇게 순위는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강원의 첫 경기가 굉장히 좀 아쉬웠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이번 시즌에서는 좀 기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작년에 준우승으로 이번 시즌에 독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에게는 아주 힘든 시즌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원. 수원은 사실 2013년에 강등 위기를 한번 겪었고, 물론 이제 작년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이승우, 정승원 이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혜태의 선동열 이종범이 없는 수준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데르손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공격을 이끌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수원도 역시 스쿼드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뭐 체력 안배려도 있고 일단은 김은중 감독이 굉장히 또 유능한 감독인 건 알겠지만 선수들이 조금 아쉬워요, 이번 시즌은. 그만큼 수원도 작년과 다르게 이번 시즌은 강등권에서 조금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역시 안양을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안양은 제가 봤을 땐 강등권에 있을지언정 다이렉트 강등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K리그2에서 보여줬던 임팩트가 남아있고요. 그 집념, 안양은 서사가 있어요. 안양은 그냥 K리그1이 단순 승격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승격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는가를 이제부터 K리그1에서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더라도 그냥 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양이 올 시즌 물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제 선수들의 스쿼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중하위권으로 갈 것 같지만 그 집념 하나만으로 다이렉트 강등은 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양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잔류하기를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뭐 K리그1 개막했기 때문에 K리그2도 이번 주 개막하고 저도 이제 축구 컨텐츠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